네, 간밤 뉴욕 증시는 차별화가 강했습니다. 성장주가 주춤한 사이에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을 헤드라인으로 잡고 뉴욕 증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정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올 만한 거리들이 좀 많았던 뉴욕장이었던 것 같은데 핵심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경기 민감주가 그동안에 이제 힘을 못 썼는데 어제 좀 힘을 써가지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 0.76% 상승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여서 약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뭐 종목별로 보면은 국제유가가 어제 7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업종이 지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엑슨모빌이 2.5%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쉐보론도 2%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술주들이 뭐 어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뭐 소폭 등락을 거듭했는데 대부분 강보합, 약보합 여기서 했는데 어제 이제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름대로 좀 강했어요. 한 0.97%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에 약 30포인트 정도만 남겨놔가지고 바짝 다가섰는데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 1.45%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는 이제 인텔이 이제 새로운 GPU를 이제 하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경쟁 심화가 우려돼가지고 1.45%를 하락했고 대신에 이제 인텔이 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식인 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1.7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이제 실적 악화가 계속 좀 우려된다는 소식이 한 2.5%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베트남 쪽에서 이제 공급망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신발 생산 같은 경우에는 약 51%를 차지했고 의류가 같은 경우는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공급망 문제가 2022년 회계연도까지 좀 계속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얘기를 BTIG 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0.9%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 GM하고 포드는 한 2% 중반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어제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 증권에서 MGM에 대해서 카지노 주식이죠.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28.6달러에서 58.9달러로 거의 뭐 배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상향한 이유는 그 온라인 카지노 부분과 이제 스포츠 배팅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좀 간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카지노 부분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MGM이 스포츠 배팅 부분에서는 지금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소식에 모더나 6.6% 하락을 했고 화이자는 2.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지출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안을 좀 제안을 했는데요. 21%에서 26.5%로 좀 제안을 했죠. 그리고 개인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제한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5% 정도 인상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25%를 인상하면은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022년 내년이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기업 수익이 한 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어제 이제 7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요. 미 공급 우려에 따라서 이제 어제 70달러의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오펙이 이제 내년 수요를 전망을 했는데 팬데믹 이전으로 좀 돌아갈 것이다. 지금 그래서 1억 80만 배럴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보다 이제 하루에 한 420만 배럴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월 전망치보다는 90만 배럴 정도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 국제유가에 대해서 겨울철 한파 때 100달러 정도 다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8월 7일 좀 집계를 했는데요. 네. 5.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향후에 이제 소비자들이 어느 쪽에서 많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냐고 했더니 주택 임대료 쪽에서 약 10%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나네요. 네, 그다음에 의료보험 쪽에서 9.7%, 그다음에 네. 식료품 쪽에서 7.9%,
그런데 이제 3년 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인데 거기에 그럼 근접해야 되는데 훨씬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쭉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화제거리들을 다 읊어주셨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골자였고 그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의 흐름이 엇갈렸다. 이 부분을 포착해 주셨는데 추가로 10년 동안 2조 달러가 세금이 더 걷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고가 됐었던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어떤 감세 혜택을 받던 대기업에서 내가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인프라가 지금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정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둘 것인데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요거를 좀 실행을 하는 건데 닥쳤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로 닥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방의 재료가 될까요?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부분이. 빅테크 주식들한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예, 아무래도 뭐 빅테크 주식들의 매출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빅테크 주식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얘기만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감이 안 와닿는데 바로 2022년 회계연도부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까 5% 정도 만약에 골드만삭스 측의 예상대로라면은 그래서 지금 바로 조금 바로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담아라 이렇게 또 분위기가 재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약간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냥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 쪽으로 조금 다가서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 S-오일도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롯데정밀화 뭐 이런 쪽에서 대한유화도 소폭 강세를 나타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뭐 매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이번 주에 좀 재편하는 기회로 좀 삼는 게 낫지 않느냐.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 좀 뭐 2차 전지주나 이렇게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으면은 일정 부분 가치주들이 좀 못 올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가치주 얘기를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어제 유가 전만 80달러 봐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리고 연말까지는. 연말까지 골드만에서는 100 본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호파 뭐 겨울에 많이 추워지게 되면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유가 고공행진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알루미늄 관련주가 어제 다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구리 가격의 상승 반등을 예상하는 쪽도 많은데 가치주 중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요거 담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솔직히 접근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오버슈팅이다 보세요. 부담스럽고요. 지금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서 그쪽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구리 가격만 조금 유달리 조금 약한데 향후에는 구리 가격도 뭐 알루미늄이나 지금 니켈이나 이런 쪽만큼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제 풍산이 조금 강했고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니켈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관련주로 황금 ST랑 또 현대 BNG 스틸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니켈 관련 주식들은 조금 지금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괜찮다고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은 좀 피해 주시고 근데 정유 관련 주식은 S-오일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S-오일은 괜찮다고 보고 향후에 유가는 좀 어제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좀 돌아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어제 S-오일에 관한 접근은 지금 신규 접근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추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하는 거세요? 아니면 대안이 되는 쪽으로만 일단은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까? S-오일이요? 네, 이런 정유주들, 원자재 쪽. 정유주들, 니켈 관련주들은
니켈 정유는 저는 추세? 좀 어느 정도 좀 상승하고 네. 추세적으로도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치주 쪽에서도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 최현재 전문가의 팁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추석 연휴 분위기가 벌써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3일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돼 있고 블랙아웃 기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입을 닫게 되는. 그러면은 이 인플레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조금 더 우리 시장에도 높아지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요? 저는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조금 뭐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네.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여기서 소폭 상승 하락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봅니다. 제한적 박스권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이번 주는 아니고요. 저는 어제도 이제 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좀 반대로 논다고 하죠. 시장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주식을 샀어요. 네, 소폭이나 네. 한 천 몇백억을 샀는데 네. 저는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이번 주에 그 포지션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팔면은 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시 조금 소폭이나마 개인들이 파는 만큼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지금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반대로 가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 시장과는 생각과는 반대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날아갔던 주식들이 오히려 또 2차 전지 쪽이었잖아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새벽에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주식을 정리를 했다, 매도를 했다 얘기를 하면서 아, 요거 조금 움찔해야 되나 싶었는데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싸거나 아니면은 비싸도 주도주인 주식이 계속 더 가는 것 같아요. 패턴 자체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이제 강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재 쪽. 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목표가가 또 50만 원 상향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어제 41만 원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신규 접근을 하는 거 아니죠. 뭐 여기서 이제 한 20% 맞습니다. 근데 20%더 상승해서 뭐 5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좀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데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저는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신규 접근은 그냥 조금 차라리 그럼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안 오른 주식들을 찾아서 한번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포트 전략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가다듬어 주시면은 현금 5하고 주식 5 맞으시죠? 5대 5. 미국 시장. 네.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응요.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뭐 한 40%만 가져가도 될 6대 것 4로 같습니다. 조금 더 네, 주식을 비중을 넣어주셨고 네. 비중 거기에서 대부분은 가치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성장주는 차익 실현입니까?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주를 비롯해서 성장주는 조금 이제 분할 궤도 관점에서 서는 것도 한번 괜찮지 않나. 이제 가치주 쪽으로 조금 패턴이 한번 넘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 기억하면서 저희 대입시켜 볼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뉴욕 증시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이는 쪽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주와 기술주들의 약세가 도드라지게 좀 나타났는데요. 물론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안해서 비중 조절 필요하다 아니면은 인포켓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 시장에도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 상승과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쪽에서는 투자 힌트가 나올 것 같고 원자재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니켈 가격의 상승을 추종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신다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 얻어봤네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